타투 때문에 온천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당신의 친절한 팁이 누군가를 거리에서 쫓아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일본은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대조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화적 금기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부터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 그리고 숫자에 대한 미신까지 각 관습은 흥미롭고 때로는 어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알아둔 좋을 15가지 놀라운 금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6번째 금기는 정말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상상해보세요. 일본에 가서 전통 온천에 들어가고 싶은데 타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일본에서 타투는 이레즈미라고 불리며 역사적으로 야쿠자와 같은 범죄 집단과의 연관성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 헬스장,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보이는 타투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해요. 에도 시대, 즉 세기 초부터 중반까지의 260년 이상 동안 타투는 때때로 사람들을 낙인 찍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 일본인들은 이제 타투를 개인의 표현 방식으로 보고 점점 더 많은 장소들이 타투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일부는 작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스티커 같은 옵션도 제공하죠. 타투가 있는 상태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가 필수예요. 타투를 환영하는 장소나 국제 손님을 수용하는 곳을 조사해 보세요.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면 존중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타투는 시작에 불과 일본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문화적 놀라움을 탐구해 볼까요? 일본에서 멋진 식사를 즐겼어요. 서비스는 완벽했고 직원들은 세심했죠. 팁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자 웨이터가 당신을 쫓아와서 모든 앤을 돌려주려고 해요. 놀라셨나요? 일본에서는 팁이 단순히 드문 것이 아니라 어색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많은 문화에서 팁은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서비스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전통은 일본의 깊이 있는 존중, 자부심, 공정성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임금은 이미 그 노력을 반영하고 있어요. 추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대신 일부 현지인과 방문객들은 종이학이나 꽃 같은 오리가미를 통해 감사를 표현해요. 이러한 정성 어린 창작물은 일본의 예술성과 의미 있는 작은 제스처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어 현금보다 훨씬 더 특별해요. 여러분은 자신의 습관이 현지 관습과 충돌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밥 위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일본인에게 밥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전통이 담긴 식사의 중심이에요. 무심코 다루는 것은 깊은 문화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식사 경험의 섬세한 조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밥은 순수함, 생명, 균형을 상징해요. 수천 년 동안 신의 성스러운 선물로 존경받아 왔으며 영적 의식과 농업의 근본이 되었죠.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전통에선 밥을 가장 간단하고 순수한 형태로 즐기는 것으로 여겨져요. 각 쌀알은 그 품질과 재배에 들어간 정성을 증명해요. 다른 음식을 밥과 섞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전통주의자들에겐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 관습은 밥의 깔끔하고 단순한 맛을 희석시키고 식사의 조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요리는 각기 다른 맛을 가진 별도의 요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젊고 도시적인 일본인들은 좀 더 느슨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전통적이거나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미묘한 반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일본식 식사를 할 기회가 있다면 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각 요리를 따로 즐기세요. 일본에서는 친근한 손목을 두드리거나 악수하는 것조차도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 간단한 요청이 있어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영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드려요. 약속할게요. 일본에서 개인 공간은 신성한 성소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보이지 않는 사생활의 방패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낯선 사람이나 가벼운 지인과의 신체 접촉은 조심스럽게 피해요. 많은 문화에서 일반적인 인사인 따뜻한 악수는 여기에서는 너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신 일본인들은 고개를 숙이는 우아하고 절제된 제스처를 사용해요. 고개 숙이는 깊이와 시간은 관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친밀한 친구나 커플 사이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비슷하게 조심스러워요. 현대 일본은 공공장소에서의 키스가 불법이었던 시기를 지나왔지만 이 법이 해제된 이후에도 거리에서의 키스나 포옹은 여전히 미묘한 금기가 남아 있어요. 일본에서는 애정이 조용히 표현되며 마치 벚꽃 아래에서 속삭이는 비밀처럼요. 여행자에게 이러한 규범에 적응하는 것은 어색한 순간을 피하는 데 중요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에서 악수나 친근한 손목 두드리기를 자제하고 대신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존경 어린 미소를 함께 지어보세요. 이러한 무언의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음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금기를 밝혀낼 예정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금기 중 하나는 신성한 장소로 여성의 출입이 명백히 금지된 곳이에요. 이렇게 엄격한 규제가 현대성과 진보로 유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고대 전통과 현대적 발전이 공존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관습이 있어요. 나라 현해에 있는 오미네산은 그 예로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조사원이 있는 신성한 장소로 여성의 출입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영적 순수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정상에는 여성의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분명히 적혀 있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규칙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규슈에 있는 치마섬으로 이곳도 비슷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여기서는 오직 남성만 방문할 수 있으며 신성한 땅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 의식을 거쳐야 해요. 이러한 배제는 종교적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일본의 국가 스포츠인 스모도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모링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관습은 문화적, 종교적 영역을 넘어 확장돼요. 예를 들어 일본의 민법은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제한을 두었고 이혼 후 재혼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6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구식 규정이 있었어요. 이러한 대기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100일로 단축되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여전히 가부적 전통에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줘요. 이러한 관습의 회복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일본에서 특정 숫자와 선물이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흥기를 탐구해 볼게요. 함께 알아보죠. 일본의 전통은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차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특정 숫자와 선물이 불운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관습을 이해하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숫자 4와 9이 불운으로 여겨져요. 이 숫자들은 각각 죽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소리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건물에서는 4번째 층을 생략하며 49라는 방번호는 드물어요. 마찬가지로 선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빛은 고통과 죽음과의 연관성 때문에 금기시되고 주방 도구는 인연을 끊는 것을 암시하며 유리와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은 약한 관계를 상징해요. 국화와 차는 종종 장례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축하할 때는 부적절해요. 일본에서의 선물 주기는 존경과 배려를 반영해요. 음식이나 술과 같은 실용적인 아이템은 환영받지만 불운한 숫자와 상징은 피해야 해요. 포장은 중요하며 선물은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검정색이나 흰색과 같은 장례 색상은 피하세요.
이러한 뉘앙스를 아는 것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어색한 순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앉는 자세와 같은 작은 제스처가 일본에서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선물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통찰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일본에서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은근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편안한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최악의 경우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반항적이거나 진지함이 결여된 것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빼춤부와 관련이 있었고 이 자세가 주목을 끌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전해져요. 비록 이러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세이자 자세, 즉 무릎을 꿇고 굳게 앉아 손을 허벅지에 놓는 자세는 일본의 공식적인 예절을 나타내요. 이 자세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존중, 규율, 그리고 현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요. 일본에서는 작은 제스처도 중요하며 다른 곳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도쿄의 혼잡한 기차에서 나이가 많은 승객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본능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섰지만 그 제스처는 주저함이나 정중한 거절로 이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에서 대중교통 예절은 평등과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오히려 후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록 의도는 좋더라도요. 우선 좌석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좌석이 차지되고 있다면 다른 승객들은 좌석 배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방문객들은 이 관습이 놀랍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한 여행자는 혼잡한 기차에서 자신이 나이 많은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할지 고민하다가 현지인들이 주저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성이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이 서 있는 것이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고 전했어요.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면 미묘한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나 의도치 않은 경시 없이 제스처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일본의 문화에서 흥미로운 측면인 모순적인 흡연 규제를 밝혀낼 예정이에요. 브레이크. 여러분, 일본에서는 일부 바에서는 실내 흡연이 가능하지만 특정 야외 지역에서는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본의 흡연 법규는 마치 그들의 다도처럼 복잡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비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은 간접 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금연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학교, 병원, 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최대 9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선 흡연이 제한되지만 통풍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바, 레스토랑, 호텔에선 여전히 흡연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 엄격한 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이 공공 건강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규정은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며 어디에서 흡연이 실제로 허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일본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전통을 보존하면서 공공 건강을 증진하는 섬세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가 되며 일본은 문화적 규범이나 일상생활을 개편화시키지 않으면서 금연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서 금연 구간을 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카로시는 과로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직장 문화에서 비롯된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는 2000년대의 경제붐 또한 시작되었고 구직 불안정성이 근로자들을 힘든 근무 시간으로 몰아넣으면서 90년대에는 독성이 되었어요. 오늘날 매년 2000여 명의 사망자가 과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월 최대 45시간의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근무와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프리미엄 금요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충성심과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진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풀뿌리 운동과 젊은 세대의 변화 요구는 희망을 주지만 더 깊은 도전은 이 사무실 밖의 삶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법률이 기반을 마련하지만 문화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일본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외부 세계를 평화의 성소로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일본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은 2000년 이상의 전통이에요. 이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집이라는 신성하고 사적인 공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요. 이 관습은 일본의 습한 여름 동안 집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전통적인 집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다다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다다미는 엮인 지프로 만들어져 쉽게 더러워지거나 딱딱한 바닥에 의해 손상될 수 있어 신발을 벗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방문객들에게 이 규칙을 잊는 것은 어색한 순간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한 관광객은 호스트의 다다미 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놀라운 반응과 함께 뒤로 물러나는 제스처를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신발의 배열조차도 집의 조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관 공간의 정돈을 감탄했어요. 욕탕 여관이나 특정 직장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전문 슬리퍼가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일본 문화에서 위생에 대한 주의를 강조해요. 다음으로 일본의 관습 중 하나인 걷는 동안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여행 중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일본의 독특한 금기에 대한 더 많은 동료를 탐구할 예정이에요. 도쿄 같은 분주한 길거리 음식 판매자가 신선한 타코야키나 야키토리의 유혹적인 향기를 풍겨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물고 걸어가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는 이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이 무례하게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이동 중에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는 마음가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씹는 소리, 음식의 냄새, 또는 바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먹고 있는 모습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일본 전통에서는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즐기도록 되어 있어 맛을 감상하면서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무언의 관습은 대중교통에서도 적용돼요. 기차나 버스에서 먹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드물어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비난의 시선이나 가끔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을 수 있어요.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 그 사용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절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젓가락으로 건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관습은 일본의 장례식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화장식에서 고인의 뼈를 옮길 때 젓가락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음식을 건네는 것은 불행을 불러오고 수신자에게 해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또 다른 중요한 금기는 밥그릇에 젓가락을 세워놓는 것이에요. 이 제스처는 고인을 위한 의식에서 향을 꽂는 것과 유사해 식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반갑지 않은 광경이 되어버려요. 현지인과 함께 식사할 때 이러한 실수를 하면 단순한 당황함을 넘어서 호스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이는 사회적 불편함이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일본의 식사 관습은 존중과 마음가짐을 강조해요.
일본을 방문할 때 젓가락은 오직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을 가리키거나 직접 건네거나 다른 부적절한 제스처를 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관습을 따르면 어색한 순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음식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경험을 즐기게 할 수 있어요. 인형을 버리는 것이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민속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문화적 믿음이에요. 인형은 일본 문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종종 소유자의 영혼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여겨져요. 이는 특히 유리눈이나 정교한 세부 사항이 있는 인형에 해당해요. 이러한 인형을 무심코 버리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지며 불행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전설은 이러한 믿음의 무게를 보여줘요. 한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소중한 인형을 남겨두었어요. 곧 그들은 밤에 신비로운 발소리와 섬뜩한 웃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 인형은 비에 젖어 문 앞에 다시 나타났고 마치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이유로 많은 일본인들은 인형을 제대로 작별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식에 의존해요. 일본 전역에서는 인형을 정화하고 존경스럽게 태우거나 묻는 의식인 닌교 규요를 진행하는 사원이 있어요. 이러한 의식은 신토와 불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형의 영혼을 기리고 소유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요. 외국 방문객들은 이 관습이 매혹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한 여행자는 일본 친구가 오래된 인형을 버리는 대신 신사에 가져가 정화 의식을 진행하기로 선택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러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고 평범한 물건에 대한 문화적 존경을 반영한다고 전했어요. 일본을 방문하고 인형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그것을 쉽게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어떤 해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 겉보기에 무해한 행동이 놀랍고 오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대대로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경고해요. 이는 단순히 취침 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상기일 수 있지만 이 경고는 매혹적인 민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널리 퍼진 믿음 중 하나는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뱀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는 뱀을 유인하는 플루트의 음악과 비슷하게 여겨지며 이 소리를 듣고 독사와 같은 뱀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어져요.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뱀에 그치지 않아요. 일본 민속은 또한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면 장난꾸러기 영혼이나 신비로운 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요. 전통적인 이야기들은 밤의 휘파람 소리에 의해 촉발된 섬뜩한 사건이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요. 또한 과거에는 늦은 저녁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비밀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소통과 연결되기도 했어요. 밀접한 농촌 공동체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작은 미신은 일본의 전통, 민속, 일상생활 간의 깊은 연결을 강조해요.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 공동체, 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매력적인 금기에 대한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여행과 독특한 목적지에 대한 통찰력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